자,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현장 속으로 지금 현재 성동구 지역을 나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구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디일까요? 아마도 한강을 끼고 있고 서울숲이 있는 성수동, 그리고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옥수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금호동,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왕십리입니다. 그래서 성동구 하면은 바로 이 성수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금호동, 옥수동, 그리고 이 왕십리 지역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 현장 속으로를 생각한다면은 성수동 지역은 너무 금액대가 비싸고, 그리고 또 옥수동이라든가 금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동구 지역에서 재개발로서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지역을 본다면은 이 왕십리역 일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현장 속으로 이 왕십리 지역을 나와봤습니다. 왕십리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교통의 메카라고 했죠.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 5호선, 그리고 분당선에 여기에 경의중앙선, 지금 현재 4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앞으로 동북선이라든가 아니면 GTX C 노선이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6개 노선이 지나가는 그만큼 교통의 메카가 될 지역이 바로 이 왕십리 지역인데, 이 왕십리 지역에서도 재개발 구역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앞으로 재개발 움직임이 많은 지역이 있죠. 바로 왕십리역 역세권 재개발 구역, 그리고 왕십리역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행당동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왕십리역 일대, 그 중에서도 왕십리역 주변 재개발 구역을 한번 가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가볼 구역은 어디냐면은 행당 8구역입니다. 자,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행당 6구역, 7구역, 그리고 행당 8구역 이렇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행당 8구역만 재개발에서 해제됐고, 그 이후에 2022년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행당 8구역인데요. 지금 현재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역에서 도보로 걸어간다면 아마 6분에서 7분 정도 걸리고, 행당역에서는 한 2, 3분이면은 행당 8구역에 도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추진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개발 구역이 어디예요? 아마도 한강변 그리고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러한 재개발 구역에 속하는 게 바로 이 행당 8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으로 추진 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신축이 없는 구역 중에 하나고, 또 신축이 없는 만큼 조합원 수가 안 늘어나고 노후도는 계속해서 3년 동안 높아졌겠죠. 그만큼 재개발로 추진한다고 한다면은 사업성 자체가 좋은 게 바로 이 행당 8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거래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세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착한 가격대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이 바로 이 행당 8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행당 8구역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던 게 8월 1일부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해제된 지 이제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게, 성동구 지역에서 본다면 가격이 정말 싸게 형성되어 있는 게 행당 8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동구 지역에서 지하철 역세권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면서 가격이 정말 싸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재개발 사업성까지 굉장히 좋은 구역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세요? 자, 이렇게 입지가 좋고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이런 행당 8구역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됐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행당 8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지금 행당 8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와, 노후도 자체가 너무 심하죠? 지금 현재 대부분 여기는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신축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바와 같이 다 빨간 적벽돌 또는 뭐 아니면은 다가구 건물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자체는 굉장히 다 충족을 완전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538명으로 아마도 추진하고,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추진위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요. 제가 나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538명, 전체 조합원이 538명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통으로, 마지막 신통으로
신속통으로 접수했던 게 찬성이 6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16% 정도 나왔는데요. 반대 비율이 의외로 좀 낮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은 반대 비율이 16%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연번동의서, 반대 연번동의서가 25%를 못 채웠기 때문에 아마도 추진이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신속통합으로 3차례 공모를 신청했는데 3차례 다 미선정됐습니다. 첫 번째로 미선정된 이유는 뭐냐면은 현금 청산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현금 청산자들이 반대 동의서를 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선정됐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새로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현금 청산자분들도 온전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이 됐고, 자, 두 번째로 미선정된 이유가 뭐냐면은 상가 조합원들이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위에서는 상가 조합원들이 반대가 심해서 탈락하다 보니까 상가 조합원들을 뺀 구역을 새롭게 제척을 해서 새로 신청을 했는데, 세 번째로 미선정된 이유 자체가 재밌습니다. 자, 세 번째로 미선정된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조합원들의 반대율이 높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후 건축물의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서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세 번째로 미선정된 이유가 조합원들의 반대 동의율이 높아서라고 했는데, 여기 현재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538명인데 이 538명 중에 찬성이 61.7%, 그리고 반대는 16.5%입니다. 즉 반대하는 조합원들 자체가 한 16.5%, 16%밖에 안 되는데 조합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지금 현재 미선정이 됐다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자, 두 번째로 노후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여기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추진위원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외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조합원들의 동의가 쉬워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 추진위원장으로 선정된 분 자체가 여기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원 조합원이시고, 현재 추진위원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동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 원 조합원들, 노후 건축물의 원 조합원들의 찬성을 잘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속통합 재개발로 추진한다면은 무난하게 추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재밌는 건 뭐냐면 서울시 정책입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8월 19일 날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이 대책 자체가 뭐냐면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하나 올려놨는데, 이제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때 주민 동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은 찬성 동의서에는 연번 동의서, 구청에서 발행한 연번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지만 반대에는 연번 동의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A4 용지에 뭐 반대합니다라고 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이것도 반대 동의율로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8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찬성에도 연번 동의서가 필요하고 반대에도 연번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발행한 연번이 부여된 재개발 반대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지 이제는 반대 동의율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반대 인정 비율, 반대 동의율 자체가 25%를 넘으면 무조건 재개발은 취소거나 아니면은 재개발 구역을 선정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 동의율 자체가 1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한번 행당 8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연번을 부여받아 가지고 신속통합 재개발을 추진한다면은 거의 대부분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행당 6구역, 행당 7구역을 얘기를 했습니다. 행당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평대 기준으로 가격대가 21억, 22억, 23억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행당 7구역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일반 분양분 자체가 20평대가 14억에서 14억 5천, 아마도 30평대에 입주하게 된다면은 가격 자체가 행당 6구역인 서울숲 리버뷰 좌이보다는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현재 행당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30평대 기준으로 25억대를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현장석으로 행당 8구역을 나와봤는데요. 지금 현재 행당 8구역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역에서 도보 6, 7분이면 도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5호선 행당역 도보 2,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만큼 입지 자체가 좋은 구역인데 여기에 사업성 자체도 굉장히 좋죠. 현재 행당 7구역 이 조합원 분양가를 평가해 봤을 때 행당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7억 1,500만 원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그런데 아마도 이 공사비 자체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조합원 분양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올라가 봐야 제가 봤을 때는 한
8억대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30평대 기준으로 8억대라는 얘기는 아마도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왜? 바로 옆에 행당 6구역인 서울숲 리버뷰 자이 자체가 30평대 기준으로 21억에서 22억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한테 돌아가는 수익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즉 행당 8구역도 조합원 분양가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가 되겠지만 아마도 조합원 분양가가 10억대 선에서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조합원들한테 10억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역이 바로 행당 8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행당 8구역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재개발 현장 속으로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본다면은 대부분 5억대 중반에서 5억대 후반 또는 6억대, 7억대까지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부동산 전략가들의 재개발 현장 속으로를 통해서 아마도 현장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이런 부동산 매물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은 아래 나가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현장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매물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 재개발 현장 속으로에서는 조금 더 좋은 구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개발 현장 속으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재개발 구역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당동 이렇게 촬영 돌아다니는데 혹시 이제 재개발 투자 같은 거 할 때 좀 약간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야. 첫째, 재개발이 취소될까봐 하는 불안감. 두 번째가 이제 재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재산 아니면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추가 분담금이 나오잖아.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 이 두 가지가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지. 근데 오늘 이제 행당 8구역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한 얘기가 그거야. 재개발에서 제일 불안해한 거 취소될까 봐잖아. 근데 행당 8구역은 재개발이 취소되려면 일단 반대 동의율이 25%가 이제 나와야 돼. 서울시에서 이제 8월 20일부터 그걸 적용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 동의율 자체가 한 1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행당 8구역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취소될 가능성이 작다는 게 이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불안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거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추가 분담금 문제인데 솔직히 추가 분담금은 답은 없어. 추가 분담금은 어차피 대출을 어느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근데 조합에서 시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만 잘하면은 이 추가 분담금 자체를 준공 때 납부하거나 아니면 준공 이후, 입주 이후 한 1년이나 2년 유예를 주는 그러한 구역들도 많았거든. 과천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지방에서도 많고 그렇게 많게 입주한 이후에 1년 또는 입주한 이후에 2년 이렇게 유예를 해주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부담이 없는 거야. 추가 분담금에 대한. 그러면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가 입주할 때 입주하기 전에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시공사에서 조합이 시공사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입주한 이후에 1년이나 2년 유예를 주게 된다면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입주하고 나서 입주할 때 이제 집단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담보 대출을 받게 되잖아. 그러면 담보 대출 받아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도 되고 아니면은 전세를 맞추게 된다면은 전세 맞춰갖고 전세 보증금 받은 걸로 이렇게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조합이 어떤 재개발 구역이든 조합이 시공사하고 협의를 잘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어찌됐든 행당 8구역은 지금 현재 반대하는 동의율 자체가 한 1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합이라든가 추진위가 아직 조합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추진위가 구성돼 있는데 추진위가 나중에 조합이 될 거고 조합이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행당 8구역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협의 자체는 어느 정도는 잘 될 거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기 행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